여러분의 계좌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김나연입니다. 자, 이번 6월 셋째 주 첫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우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 시각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247선 지나가면서 큰 폭의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특징적인 부분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 총 3위 자리를 두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 차이로 네이버가 3위 자리에 올라와 있긴 한데요. 오늘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가 3, 4%가량의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의 기세가 워낙에 매섭다 보니까 카카오가 과연 3위 자리를 뺏을지 이에 대한 귀추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 지수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 흐름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0.7%가량 올라가면서 9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00선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 과연 1000선을 터치를 할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이 전거래일 1,700억 원가량 강하게 물량을 담아갔는데 오늘 오전장만 해도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다가 지금 이 시각은 덜어내면서 매도세를 취하고 있고요. 기관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잠시 전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 시각에는 기관만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217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 섹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질주들이 강합니다. 펄프 가격이 톤당 925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60% 넘게 상승했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재질 관련주들이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냅킨이나 종이 등의 수요가 급증했고 중국에서는 이 펄프에 대한 투기 수요까지 발생하면서 펄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섹터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무림 페이퍼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를 썼다가 지금은 상한가는 살짝 풀리면서 24%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무림 PMP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20%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반절 정도는 반납을 하면서 8%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섹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랜만에 동반 강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임상 2상과는 달리 환자 수를 충분히 확보했고 중증 악화율과 증상 개선 시간에 대해서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내에서도 제약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12%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탑10 종목 내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HLB, 시즌, 알테오젠 모두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회사 모멘텀이 있는 진원생명과학, 바이오톡스텍도 오늘장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내 계좌는 아직도 조금 암울하다 하시거나 수익을 보고 있긴 한데 목표가 설정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닥터스탁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말끔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와줄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와 유튜브 댓글을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는 댓글이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 나는 황주명 대표랑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 황주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접수를 하면서 저희는 수익률 리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리뷰를 해볼 종목은 대우 AL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3월 22일에 제시를 했습니다. 한 3달 전쯤 제시를 했고요. 요즘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8% 급등세가 나오면서 수익률 88%를 달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바닥에서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자리 뭐 충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뭐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뭐 이동 평균선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선 이탈 시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 회사가 워낙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안정적인 자리, 좀 바닥권에서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우 AL 확인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바이오랜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비교적 최근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5월 31일에 공략을 했고 이후로 지금까지 4%가량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나서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로 29,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문가님이 여전히 그 목표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자체도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바닥주들을 많이 드리는 부분은 느린 것 같지만 결론은 빠릅니다.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을 다 장악했습니다. 뭐 5일선, 11선, 21선 다 밑에 있고요. 바닥에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나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29,000원까지 올리는데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000원까지 무리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바닥권이다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률 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의 셋째 주를 여는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힌트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시크릿 종목입니다. 오늘은요 포스트 코로나 소비 관련주를 소개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배당 수익률 현재가 대비해서 2.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월봉 기준으로 차트가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잠시 후 닥터의 도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크릿 공략주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역시나 차트가 좀 안정적인 권역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 종목 상담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까지 꼭 확인을 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시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시장 키워드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코스피에 나온 것 같다. 네. 이 부분이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분들 CPI 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쪽이죠. 국내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0일, 11일자 외국인이 연일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었지만 역시나 숨이 버거운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어쨌든 자꾸 브레이크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면서 상방 경직이 이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 주도주들은 약세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는 테마주 위주의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이 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마주 중심의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테마주 중심으로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 키워드로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썩 좋아하는 섹터는 아닌데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면은 너무 소외될 것 같아서 네. 소량만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섹터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핫하고 상한가도 많이 나오는 섹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인물론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공약보다는 인물 정책, 인물론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하반기 말미 정도의 정책록으로 넘어가는 게 정치 테마주의 기본 이슈입니다. 내년도 대선 앞두고 정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기존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벼운 종목 혹은 좀 핫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두각을 받게 되다 보니 정치 테마주가 강세 흐름, 어떤 시기와 맞물렸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된 섹터에서 많이 가는 종목은 홍정욱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혹은 윤석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안 움직였던
홍정욱 관련주들이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이라든지 KNN 이런 종목도 좀 상한가 가는 모습,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재명 테마 관련주 중에서 수송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은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하기엔 리스크하기 때문에 소량 정도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매매가 필수라는 부분, 기술적 매매 꼭 첨가하셔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업종 키워드 정치인 테마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종목 급등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이제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 있을 만큼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뭐 홍정욱 관련주 등등 다양한 인물들의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워낙에 급등하기 심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꼭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창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로 시장에 대해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5959님께서 저에 대한 칭찬을 또 보내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한 황 전문가님, 이노 인스트루먼트 매수가는 2,450원에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름이 좀 굉장히 긴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일단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이 2,450원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2,350원이기 때문에 아주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구간은 아닌데 전문가는 일단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좋아하시잖아요. 요거는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어때요? 시대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점이요? 5G 관련주입니다. 네. 5G 관련주에다가 국내 5G가 아니라 해외 5G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G가 안 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까지 안 되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좋게 보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냐면 지금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악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상증자라면 재무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자본이 부채보다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면서 어쨌든 회사에 자금이 들어왔고요. 자금이 들어온 부분은 결국 시설 투자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로직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일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무리수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은 이제 5G 시장에 대한 개화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6개월 선행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 같은 경우 이제 12월에서 1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 말미에 5G는 다시 개화가 될 겁니다. 5G가 내도 개발해서 6G가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본 도쿄올림픽 때 원래 두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테마 중에 하나가 5G가 있었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5G랑 수소거든요, 사실 이번에. 근데 5G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두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인스트루먼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주가 부양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빠르게 갈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500원을 놓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8,000원, 9,000원에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안 맞게 되다 보니까 1,4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중간 과정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차가 25% 구간이 4,400원, 50% 구간이 7,4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길게 본다면 4,000원까지는 25%까지는 갈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000원까지는 갈 흐름이 있다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선 1차 목표가는 꽤 그래도 높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4,000원 설정을 해드렸고요. 수급에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 보유를 하셔서 꼭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2748님께서 한성기업 11,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1,100원이면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작년 한 말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다가 요즘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 아직 만족할 만큼의 상승세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기업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조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음식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광업 뭐 이런 쪽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어육 연제품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편의점에 팔고 있는 크래미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두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재무 구조가 썩 좋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나 이런 리스크들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종목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저는 본전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두각받을 수 있으니 본전 매도를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8,3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300원 본전 매도를 좀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한성기업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0839님께서 네오웨지 홀딩스 매수가는 38,000원에 30%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오웨지 홀딩스는 지금 31,050원입니다. 이 종목이 53,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후로 쭉 밀리면서 지금 약간 갭을 메우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네오웨지 홀딩스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의 흐름은 앞으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오이즈가 요즘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 컨디션의 게임 업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근데 되도록이면 사업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현재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홀딩스가 원래 좀 저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네오이즈가 시총이 한 5,200억 정도 되고요. 네오이즈 홀딩스가 시총이 2,710억이면은 조금 홀딩스가 소외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매수 단가 38,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38,000원까지 다시 재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양보한다면 36,000원 정도. 왜냐면 갭을 메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네오이즈 홀딩스를 36,000원에 매도하시고 네오이즈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네오이즈로 승부를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홀딩스보다 항상 속도면에서 사업부가 나니까 제가 볼 때는 36,000원에 네오이즈 홀딩스 매도, 네오이즈로 종목 교체 의견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차트 만들었습니다. 차트 저점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 저점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28,000원 손절 라인 제시드리고요. 36,000원 매도 후 만약에 네오이즈로 승부 보실 거면 네오이즈 사업부로 이전하셔라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웨지 홀딩스는 36,000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사업부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다. 네오웨지가 낫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비타민 서기님께서 항상 좋은 처방 감사합니다. 링크 제니시스 7,200원의 비중은 100%입니다. 현재 수익 중인데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링크 제니시스는 이 종목이 이제 블랙박스 테스팅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약간 생소한 종목이에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지금 링크제네시스가 쭉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수익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지는 네.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링크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동화 산업, 블랙박스 테스팅 산업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받고 있는데 결국 AI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적용한 ICT 융복합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원가율 개선이라든 영업이익 증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과정의 로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810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3월 달 10억 정도인데 작년도보다 좋아진다면 한 이제 40억 정도 단의 영업이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초 체력이 조금 약하다. 근데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크다. 그러면 이제 그런 타이틀을 붙여주는 게 뭐냐? 코스닥에서 그런 기업들 우리는 신성장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좀 더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볼 때는 차트는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차트는 잘 만들어지는데 이런 종목은 약간 단점이 세워라 내워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아직 2평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전략은 제시드립니다. 2평을 올려놨기 때문에 쭉 올라오면 8,400원에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400원에는 전략 매도 의견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7,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더 갈 수 있는데 속도면에서 매도 의견 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8,400원에 손절가는 7,8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엄덕이님께서 수고하십니다. KMW 매수가는 62,500원에 비중 15%입니다. 추매해서 매수가까지 끌고 가도 될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KMW가 54,8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랑 꽤 지금 좀 차이가 나고 있고 이 5G 관련주들이 한창 힘들다가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KMW는 전문가님 실적도 이번 2분기는 좀 더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가 매수 구간일까요?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라는 단어라는 게 참 조심스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KMW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2분기, 3분기까지 실적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4분기부터 좀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5G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로직이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일본 도쿄올림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해서 쫓아간다 이런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뭐 5만 원 언더, 5만 한 1,500원 언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자리는 5만 한 2,000원 밑으로 해서 추가 매수 5% 정도 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급하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어쨌든 5G 대장주였기 때문에 시장이 개하다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51,500원 이하에서만 추가 매수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1,500원 정도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라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뿡뿡님께서 네오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3,200원에 90%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오리즘도 꽤 지금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요즘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우리 시청자분은. 네, 일단 네오리지는 요즘에는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는 흐름이 있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바닥에서 많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락 시 거래량 감소, 상승 시 거래량 증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오리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큰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의 기본 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자와 채권을 통해서 1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 일단 첫 번째 로직은 그것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파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뮤조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 파노 이슈, 뭐 내자 파노, 외자 파노 이런 파노에 대한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파노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회사보다는 유리한 어떤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업적인 로직으로 봤을 때 뭐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특허가 시장에 있는 어떤 실물적인 특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특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얼굴 이렇게 찌르게 됐는데 그 영상이 1억 이상에 팔렸습니다. 이제는 아이템도 특허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에너지가 모이게 된다면 다시 재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트리거 항상 주식은 재료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시장의 이슈로 받게 되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정고를 향해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리진에 대한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님께서 한라 IMS 9,930원의 비중 15%입니다. 계속 하락 횡보주인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8,8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번 1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네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주가는 어떻게 보일까요, 앞으로? 네, 일단은 아까 잠시 제가 한라 AMS 하면서 좀 소외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빠르게 좀 찾아봤는데
조선기자재 사업부랑 산업플랜트 사업부, LED 사업부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곤 있습니다. 사실 한라 IMS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살아있을 때 지수가 살아있을 때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쌍바닥을 찍고서 올라오고 있는데 9,930원, 만원 언더에 있는 종목입니다. 9,930원 정도에서 계속 하락 행보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저는 9,5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두 번의 시세를 뿜고 나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지만 힘이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5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9339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미노로직스 3,947원에 1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각 3,00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한 5월 17일이었네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로 쭉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장대양봉 이후에 급락 패턴이 나오면 거래량 없는 급락 패턴 61선이나 121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61선에서 아래 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노로직스의 단점은 신용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신용이 한 8%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대치 대비 너무나 많은 신용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500원 정도가 저항이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500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어쨌든 아미노 관련된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사업과 함께 확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고요. 오히려 물을 좀 타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820원에 비중 10% 더 추가해서 3,500원에 파는 전략도 유리한 어떤 투자법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61선까지는 아직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2,820원 정도에서 비중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로는 3,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문자입니다. 3401님께서 알체라 31,500원에 20% 메타버스가 대세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영 흐름이 안 좋네요. 언제쯤 다시 대세로 떠오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알체라가 39,900원입니다. 지금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메타버스가 대세라는 말이 나온 지는 이제 조금 되긴 했어요, 전문가님. 그렇죠? 요즘 네. 약간 쉬어가는 흐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알체라가 좀 시원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AI 화면 인공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노우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카메라 어플도 스노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알체라가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메타버스가 모든 회사가 다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2군데에서 3군데 정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가 되려면 결국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과 현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인데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화질이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특정한 기술력에 받쳐줘야 되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알츠라의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그거 대비 좋은 걸 너무 시장이 알고 있어서 본질 대비 시총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5천억, 4천억 이상입니다. 근데 재무구조를 열어보게 되면요. 지금 매출액이 50억도 안 나옵니다. 매출액이 작년도에 46억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5천억짜리예요. 거의 제약바이오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흑자 전환이 되는 로직이 안 나온다면 결국은 주가 부양이 쉽진 않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주가 부양이 나온다라고 보셨을 경우에 저는 본전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31,500원에 매수하셨는데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회사가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걸 보고 들어가시자. 지금 자리에서 4천억이면 매출액 대비도 거의 지금 10배 혹은 100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좋은 종목이고 유망한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 다소 아쉽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기를 우선은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45님께서 에이스테크 26,870원에 비중은 27%, 5G를 믿고 겨울에 샀는데 영 안 올라오네요. 언제 올라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종목도 이 재무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암울하네요, 전문가님. 지금 뭐 5분기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에이스테크는 아까 이제 KMW랑 주가 차트도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요즘에 이제 5G들은 거의 무리들이 움직이죠. 예, 무리끼리 다 움직이게 되는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쁜 이유는 딱 하나예요. 5G가 지금 돌아가질 않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재무 구조가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어떤 액션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포지션을 얘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부채 비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가 반등이 나온다면 올라갈 때 매도하시는 전략은 좋습니다. 반등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반등 자리 22,000원부터는 조금 매도 전략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 시장에 대한 제가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통신 기술과 수소 기술에 대해서는 두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타이밍에서 양봉 혹은 이 종목 2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줄여가면서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좋습니다. 자율주행이 있고 그다음에 5G가 있기 때문에 패턴은 좋은데 지금 조금 아쉬운 국면들이 자꾸 보인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가격대가 오면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7730님께서 주린인데요. SFA 반도체 매수가는 8,300원에 15%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7,480원입니다. 이 종목도 뭐 좋은 종목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가는 그렇게 잘 올라오고 있진 않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이제 후공정 관련주죠, 전문가님. 이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테스트 쪽이 후공정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 모든 것들은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FA 반도체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네. 관련된 이슈도 두각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 좋습니다. 회사 좋은데 지루합니다. 지루해서 그러는 거지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주가 자체는 8,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20에서 타고서 이제 요 정도 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요 정도면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또 올라가자니 또 나 지루한데 이러면서 지금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특별한 압제는 없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주가 부양 구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9,000원의 저항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9,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한 6,900원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다시 차트 만들고 나서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공정이나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SFA 반도체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0779님께서 DAP 매수는 4,235원에 4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3,9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작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네요, 전문가님. 이쪽도 이제 차량용 PCB 관련주인데 전문가님 이게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워낙에 바닥을 기고 있어서. 네, DAP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가 고급 기술은 뭐냐면 쌓는 기술입니다. 적증 기술이라고 그래서 반도체를 얇게 잘 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이제 핵심 기술이 되고 그걸 잘 쌓았을 때 이제 핵심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1분기 때 적자가 나왔지만 대부분 또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다가 하반기 때 좋아지는 기업들의 로직들도 있어서 이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쓰리바닥 구간입니다. 바닥을 3번째 확인하는 구간인데 사실 이럴 때는 지켜주는 건 좋습니다. 3,800원짜리를 이탈하면 좀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3,800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다중 상승 자리에 못 뚫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4,6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4,600원에는 전량 매도 한번 하셨다가 나중에 접근하시더라도 4,600원에는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3,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절가 3,800원, 목표가 4,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3,8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8147님께서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티플렉스 5,230원에 20%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스테인리스 이쪽에서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안정적으로 조달을 받아서 부품 소재를 공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분기별로 매출도 계속 늘고 있는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어떠세요?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희귀금속이라든지 금속 가공 제품 이런 쪽에 두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승이 보였었죠. 네, 그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뭐 알루미늄 관련주, 광물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두각을 받았고요. 여기 이제 스트레스 본강에 대한 부분이 원료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용 비율입니다. 신용 비율이 10% 이상 넘어가면서 개인들이 이제 이 종목이 좋은 걸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탄력성을 잃었고요. 올 5,000원만 가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루미늄 값이라든지 뭐 합금값, 은값, 금값 대부분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욕심을 내지 마시고 한 4,900원부터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퉁퉁퉁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4,900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1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9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박지원님께서 D&T 9,331원에 20%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1월에 12,000원까지 찍고 나서는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이번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님 주가가 영 안 오르네요. 그래도 전거래는 한 6%가량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추가 매수를 진행해볼까요? 사실 이게 이제 APS 홀딩스라고 해서 AP 시스템 관련된 로직인데 네. OLED라든지 LCD, PDP 이런 쪽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 사실은 두각을 받을 거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 2차 전지라든지 아몰레드 쪽에 대해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재무제표 국면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데 항상 이런 기업들이 주가 못 가는 이유는 실적이 발목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슈 대비 숫자가 안 박혀주면 결국 리스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지금 이제 1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되긴 했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기대감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종목을 볼 때 반도체 시스템은 하반기 때 한 번 더 불 수 있었거든요. 그럼 분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9,000원에서는 매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한동안 6,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000원은 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T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꽃용님께서 대우건설 주가 조정인 것 같은데 8,900원에 10%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8,630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짝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제 대우건설은 25일이면 입찰을 실시한다고 하죠. 매각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까지 더 오를까 아니면 전문가는 이제는 좀 꺾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우건설 일단 건설주들의 대부분의 흐름이 거의 이제 동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와 이벤트 떠나서라도 일단은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부동산 항상 대한민국은 넘버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뉴딜 정책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큰 대혼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다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설주들은 다시 한번 두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한 3조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작년도에 한 5천억 정도 실적이 나왔고요. 올해는 1분기만 2,300억. 거의 한 분기 만에 작년도에 50%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상승 흐름은 있다고 봅니다. 한 4조 가치 정도의 상승 흐름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9,800원 정도 정고 돌파하고 나서 9,800원까지는
무난하게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400원 제시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슈를 떠나서라도 지금 건설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 건설주의 향방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겠다 설명을 하시면서 대우건설의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8366님께서 항상 생방으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넵튠 28,340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26,000원입니다. 넵튠도 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네요. 분기, 2분기 연속 뭔가 좀 신장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넵튠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은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최대 주주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크랩톤, 쉽게 얘기하면 고기 지분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게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않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아직 신작이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약간 지금 의존하는 약간 흐름의 기업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이 8,419억인데 제가 볼 때는 한 9천억까지 가도 이슈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구간은 아니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10%라고 하면은 2만 8천원까지는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만 8천 자꾸 무너지죠. 목표가 2만 8천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 드리겠는데 크래프톤 이슈와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최대 주주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넵튠 2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이번에 유튜브 고석용님께서 EDT 1,385원에 50% 평단가에 올까요? 힘드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1,350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손실이 크진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자, EDT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푸트니크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반등이 또 덜 나갔고요. 오히려 EID보다. 그다음에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테마, 원전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땐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치를 보게 된다면 지금 쌍고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고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가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세 번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어디냐? 1,450원에 세 번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85원이면요. 저 같으면은 1,450원에 이제 저항이라고 보고 어차피 그 자리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본전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낮게 사면 좋은 것 같습니다. 1,000원 밑으로 사면 수익을 볼 종목이고요. 1,000원 위에서는 1,500원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전 매도 전략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1선이 1,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DT까지 저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열심히 오늘 많은 분들의 상담 함께 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 황주명 전문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샵 3772번으로 황주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옷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 옷 같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가 항상 주변에 보게 되면 옷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늘 없어요. 똑같군요. 주변분들이 거의 다 똑같은 것 항상 같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류 관련된 종목에 두각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좀 보다가 그 LF라는 종목입니다. LG 패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성복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걸로는 닥스, 마에스트로, 그 다음에 헤지스, 라푸마 등이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덜 간 종목 찾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갔던 종목들 물론 오늘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잘 가고 있지만 이제는 심장이 떨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종목을 들고 가기에는 어려운 구간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하다가 LF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LF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F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보여요. 지금 이게 일봉인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연강 대비 굉장히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54,7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었고요. 현재 한 반토막 이하인 2만 원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힌트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있었죠. 배당 수익률 현재가 대비 2.5%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배당을 궁금하면 500원씩 줍니다. 그래서 계속 500원씩 주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뭐 특정 상황 때문에 내가 밀렸다. 그래서 연말에 못 팔았다. 이런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50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2만 원 정도에 사면 2.5%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배당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은 한 2만 200원 밑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평단 2만 원 밑이면 더 좋고요. 근데 목표가는 2만 4천 원. 2만 4천 원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저항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한 20% 정도의 든든한 버팀목의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를 기준으로 드리게 된다면 17,500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는 LF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또 시크릿 공략주까지 제시해드린 전문가와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지주 보시죠. 네,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제 펄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0%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격 상승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도 계속해서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린그룹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무린페이퍼 그리고 무린PMP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무린페이퍼는 오늘 상한가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40원이 오늘의 신고가고요. 현재도 25%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91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졌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철강 가격을 조정할 것이란 소식이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 최근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가격 조정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철강주에 대한 시각의 분석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낙관론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 대한제강 3.5% 오르면서 21,8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중소형주 쪽의 시세가 오늘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동양철관 9% 오르면서 1,805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시세를 키우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정치 테마주들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인맥이나 학연은 뚜렷한 모멘텀이 될 수 없어서 이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꽃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오늘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디지털조선의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윤 전 총장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5,2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별 각계 전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현재 3,250선을 지나가고요. 코스닥도 0.6% 오르면서 99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닥터스탁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도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